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를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이번 달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암 치료 트렌드가 바뀌었다. 대한민국은 1년에 약 25만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에 70%가 5년 이상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생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치료 기술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암 치료도 예전에는 입원, 항암 치료 이런 것이 먼저 떠올렸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통원 치료가 대세고요. 한 병원의 통계자를 보게 되면 통원이 93%, 입원이 7%로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암 입원비는 필수죠. 하지만 과거와 달리 요즘은 통원 치료 기술도 좋아지고 있고요. 암을 치료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입원은 길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원비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고요. 당연히 기존 보험 상품에는 암 통원 담보비가 없거나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리모델링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사를 전할 때, 이런 컨설팅을 제안을 할 때 최근에 중입자 치료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입자 치료 너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환자한테 질 높은 그런 치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가 아시다시피 통원으로 치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곁들여 주시면 좋은 컨설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한 보험사에서 암 진단금을 지급받은 12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암 보험금과 5년 내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를 내놨습니다. 일단 5천만 원 이상 암 진단금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망률도 내놨는데요.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는 사망률이 1.5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비슷할 때 암 진단금이 많으면 그만큼 사망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보니까 결국 소득 수준보다 암 진단금, 정말 암 치료에 직접적인 진단금이 좀 더 사망률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만큼 암 진단금을 많이 준비할수록 암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을 떨어뜨렸다라는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는요, 614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5천만 원 이상 가입된 경우는요,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1억 이상 암 보험금을 준비한 사람은 2.6%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암 진단금이 당연히 많을수록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러한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내놔서 우리가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1억 이렇게 암 보험금 컨설팅을 하지만 사실 보험이 많으면 좋겠지만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제가 고객들한테 알맞은 컨설팅을 제공할 때 이 5천만 원이란 금액은 굉장히 좋은 컨설팅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요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개선 권고 나오고 14년 만의 일인데 이제 앞으로 고객분들이 매우 편해질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실손보험 청구 한 번만 해보셨으면 불편하다는 거 느끼셨을 거고요. 아무리 지금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고 해도 불편하고 또한 뭐가 누락됐다, 부족하돼서 병원을 다시 가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면 고객님들 짜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이 굉장히 소비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컨설턴트 입장에선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최근 3년간 미청구 금액이 평균 2,760억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보험사도 이를 반기는 게 1년에 거의 4억 장 되는 서류들을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 전산화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다 스캔 뜨는데 아르바이트를 써가지고 이걸 다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또는 여러 가지 수고스러움 그리고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이런 전산화를 통해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이제 의료계와의 싸움이었죠. 뭐 정보 누출이라든가 또는 이걸 악용해서 의료보험 수가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전산화가 앞서 말씀드린 뭐 스캔으로 다 돼 있었고요. 뭐 마음만 먹은 보험사들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 문제들 이런 것들은 중개기관으로 이제 과거에 심평원이나 지금 이제 보험개발원 이런 쪽에서 이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당 제도가 이제 실제 실행이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데이터가 주고받는 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개선되는 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일단 편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기사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단체 실손 중지 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좀 꼬집는 기사입니다. 이 제도가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한 건이 6%가 좀 안 됩니다. 굉장히 저조하죠. 자, 중복 실손 어떤가요? 당연히 보험료 이중으로 나가니까 소비자 피해고 그리고 보험금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가고 이게 평균 1년에 36만 원 돈이 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다. 홍보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기사인데 대한민국은 개인 실손이 3,747만 건, 단체 실손이 469만 건 가입되어 있고요. 합치면 4,200만 건이 좀 넘습니다. 여기서 중복 가입자가 142만 명. 결국 4천만 명이 좀 넘는 실손보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 가입자가 5,100만 명이 조금 넘으니까 정말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잘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단체 실손 이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고 환급도 개인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재개할 때도 문제가 됐던 거 이런 것들도 개인 실손, 단체 실손인데 중지할 수 있고 재개할 때도 내가 갖고 있던 실손으로도 달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분들한테 이 내용을 잘 알려서 이런 피해가 없기를 이런 손해를 좀 더 줄일 수 있게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현재 보험 시장, 리크루팅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 이것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꼬집는 기사입니다. 자, 어떤 피해로 이어지느냐? 결국 소비자분들은 컨설턴트 분들을 믿고 보험 계약을 하는 겁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죠. 근데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컨설턴트 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소비자분들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여기서 계약이 불완전한 계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당 기사에서는 부당 승환 계약 방지 비교 안내 시스템 제대로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 3개를 꼽았는데 첫 번째가 자, 보험 비교 안내문에서 보게 되는 한 회사, 당회사만 비교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전사로 늘리겠다. 그리고 비교할 때 3군으로 비교를 하는데 뭐 생손보 거기에 제3보험 이렇게 비교하는 걸 20군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뭐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보기 불편하고 또는 고객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비교 안내 방식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보험 설계사분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많은 분들이 많게는 수백 개의 담보를 갖고 보장 분석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한다라면 저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해당 비교 안내 시스템이 결국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이지만 거기에는 살짝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컨설턴트 분들한테 달린 것 같고요. 좋은 컨설턴트 분들이 좋은 계약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이러한 이제 불완전한 건들은 자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1월 좀씩 추워지고 있습니다. 가을 만끽하면서 좋은 또 한 달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